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에 쉽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내 탓을 남 탓으로 돌려다 이를 더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자신의 욕설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언론 탄압으로 이걸 키웁니다. 자신에 대한 풍자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엄중 경고를 해서 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면 전환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하려다 현재 역풍을 크게 맞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출근길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이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감사원의 최고기구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새벽에 단독 보도를 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도가 나간 지 6시간 후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런 문자를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에게 보내다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겨레의 보도가 무식한 소리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라고 감사원이 대통령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던 겁니다. 자, 저 내용을 보면 한두 번 소통하는 사이가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갈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어제도 나갔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속된 표현을 써가면서 내용을 요약한 대목만 봐도 평소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은 또 입벌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직속의 합의제 감사기관이지만 헌법 해석상 대통령은 감사원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직무와 기능 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지휘 감독할 수 없다. 그런데 해버렸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발 성명을 내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적,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뒤에서 청와대 실무적으로 국정기획수석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과거 정부 경험에 비춰보면 청와대의 공직기관 비서관과 카운터파트에 있다. 그런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이렇게 문자를 다이렉트로 주고받는 것을 보면 이것은 윤석열이 감사원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지금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정부 용산의 선임 수석이다. 비서실장 다음으로 넘버 2다. 따라서 다이렉트로 이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이가 이걸 직접 챙기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MBC 단독 보도를 보면 또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신복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올해 5월 24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별 취급 정보 SI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5월 24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잡으려고 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 뒤집힌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김태효는 SI를 열람할 수 없는 SI 취급 인가를 받지 않았던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국감장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월 24일 김 차장이 구두로 인가를 받았고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준 777 사령부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SI 비밀 취급 인가 명부에 김태효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는 7월 27일이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에 승인이 났다. 그러면 5월 24일에는 자격이 없었네? 그러자 5월 24일 오전에 승인을 해줬다. 하지만 그때는 구두로 승인을 해줘서 근거 자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자,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가안보실 1차장 이 김태효 외에는 요청받거나 승인한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7월 27일에 생겼는데 논란이 되니까 최근 10년간 해주지 않았던 그 구두 승인으로 5월 24일에 해줬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자, 핵심은 SI에 대한 열람 자격 유무 논란이 아닙니다. 이 자격 논란 때문에 주목이 되었던 것이고 핵심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할 만큼 5월 24일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회 국방위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자격 SI 비밀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7월 달에 다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검증 과정 없이 성급하게 임명해서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의 임무를 맡긴 게 아니냐. 결국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을 잡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직접 이것을 챙기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원 문자 파문과 김태효 SI 무자격 열람 논란으로 재차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헌법을 어겨서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과거 김건희의 그 전시회를 후원하고 자격이 미흡한데도 관급공사를 수주했던 희림 종합건축사무소가 서울중앙지검의 증축공사 설계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한동훈의 법무부는 2025년까지 774억 원을 들여서 현재 5층인 서울중앙지검 별관을 15층으로 늘릴 계획인데 여기서 희림건축이 설계비로 35억 원을 수주했다. 논란이 그만큼 됐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이것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어제 국감장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지만 잘 다뤄지지 않았던 굵직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인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죠. 그런 가운데 한전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전이 가지고 있는 YTN 주식 매각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영화인 동시에 윤석열의 언론 장악 시도다라는 주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한전의 자회사 한전 KDN이 YTN 지분을 21% 가지고 있다. 현재 YTN은 이익을 내고 있어서 지금 이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투자 손실률이 무려 마이너스 8%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혁신 TF가 한전더러 이걸 매각하라는 의견을 냈고 정부는 이것을 잠정 결정했다. 손실이 나는데도 팔라고 했던 이해가지 않는 의견을 냈던 그 공공혁신 TF 구성원을 보니까 7명 중에 2명이 한국경제신문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더라. 그리고 최근 한국경제는 YTN 지분 5%를 추가 매입했다. 한국경제신문이 매입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공공혁신 TF가 의견을 냈을 때다. 자, 이 한국경제신문은 지분의 79%를 범현대, 삼성, SK, LG그룹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재벌 언론사로서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이 최종 결정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국경제 사장은 윤석열과 충안고 동기동창 관계다. 그리고 더욱이 그는 민영화 전도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게 수상하다. 그 수상한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경제에 관련된 인사들이 개입을 했다. 그 수상한 결정을 내릴 때 한국경제는 YTN 주식을 샀다. 그 한국경제 사장은 민영화 전도사고 윤석열과 동기동창이다. 자, 결국 한전이 가지고 있는 YTN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이 YTN을 우회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만 언론까지 쥐고 싶은 겁니다. 거기서 중도층이 가장 많이 보는 YTN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출신들이 계속 대통령을 물려받게 되는 검찰 제국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꿈깨라잉 마치겠습니다.